심지어 치아 사이에 있는 치태를 제거하는 능력은 치과에서 받는 스케일링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찐입니다. 치과에 안 오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유튜브에서 칫솔질 잘하는 법, 칫솔질 잘하면 평생 치과에 안 올 수 있다, 이런 제목의 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칫솔질을 잘하면 치과에 안 온다는 게 사실일까요? 물론 칫솔질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칫솔질은 치아에 붙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여 충치균이나 잇몸질환균이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충치나 잇몸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칫솔질만으로는 충치와 잇몸질환을 완벽하게 예방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칫솔질만으로는 치아 사이나 잇몸의 깊숙한 곳, 정확하게는 잇몸 상방에서 1mm를 넘어가는 부위는 제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가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칫솔질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충치나 잇몸병이 계속 생기게 되고 치과에 안 가고 싶은 우리의 목표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333 법칙, 온갖 양치법을 통달하여 나름 구강관리에 자신이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아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치실입니다. 치실은 치아 사이에 있는 치태를 제거하며 잇몸 하방에 있는 치태의 일부까지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치실이 치아 사이에 있는 치태를 제거하는 능력은 치과에서 받는 스케일링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칫솔질에 더해서 치실 사용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만 치아와 잇몸 구석구석에 있는 치태들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치실을 사용하고 계실까요? 실제 우리나라의 치실 사용 실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에 한 치과의원에서 실시한 치실 사용 실태 조사에 관한 기사입니다. 치실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신 분은 30%를 겨우 넘기는 수준입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의 치실 사용률이 22.3%에 그친다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데 왜 이렇게 치실 사용률은 떨어질까요? 아무래도 구강위생교육의 중점이 오랫동안 칫솔질에만 맞춰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칫솔질에 대한 중요성은 대부분 인식하시지만 치실에 대한 중요성은 잘 알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혹 치실이 좋다고 해서 사용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막상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 계속 사용해야 될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치실 사용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왜 치과가 망할 각오를 무릅쓰고 치실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그 이유는 치실은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매우 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치실 사용이 올바른 방법으로 행해지지 않으면 치실을 사용하지 않을 때와 충치 예방 효과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실을 정확한 방식으로 제대로 사용하게 되면 충치 예방률은 무려 40%나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치과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치실 사용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치실 사용법이 복잡하고 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귀찮은 일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치실 사용법을 정확히 알고 40%라는 효과를 최대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언컨대 치과를 망하게 하는 건 칫솔질이 아니라 칫솔질과 치실 사용, 그것도 정확하고 올바른 치실 사용일 것입니다. 그럼 치실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이 모형을 치실을 이용해서 닦아볼 텐데요.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치실 사용법을 익히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부분을 저장해 놓으시고 반복해서 보시면서 연습하세요.
잘 보셨나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적응이 어렵지만 반복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나중에는 자유자재로 현란하게 입안을 구석구석 청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를 생각하고 하셔야겠지만 숙달되시면 2, 3분 안에 끝날 겁니다. 꼭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연습하세요. 치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왁스 처리가 되었는지, 가느다란 실 모양인지, 면 모양인지에 따라서 나뉩니다. 왁스는 치실을 부드럽게 만드는 성분입니다. 왁스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실 형태의 치실인 경우에는 손에 감는 힘에 의해서 손에 상처가 쉽게 날 수 있고 잇몸에도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왁스 타입의 면 형태의 치실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치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제품이고요. 제가 너무 만족해서 쓰는 치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실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기존 치실은 사용하다 보면 손에 실에 매인 상처가 쉽게 나고 잇몸에도 상처가 쉽게 나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 치실은 면 타입이기 때문에 손이 베이지 않고 민트 성분이 사용 후에 개운함을 주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실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하실 만한 점을 설명드릴게요. 유치가 나는 순간부터 사용해야 합니다. 치실은 성인이 돼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는 연고치보다 강도도 약하고 타액 속에 충치균에 대한 면역 성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충치의 진행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반드시 치실을 사용해 주셔야만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치실을 제대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가 직접 치실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혼자 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구강관리도 혼자 하게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가 충분히 치실을 사용할 만큼 손의 감각이나 힘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보호자가 같이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적인 건 식사하시고 항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꼼꼼하게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식사하시고 유독 음식물이 잘 끼는 부위가 있다면 낮에는 그 부위만이라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엄밀하게는 양치하기 전에 해야 치약의 불소 성분이 골고루 스며들 수 있다고는 하는데요. 양치하기 전, 후에 하는 것의 차이보다 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크게 집착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교정 중에 치아에 장치가 부착되어 있거나 교정이 완료돼서 유지장치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치실이 잇몸 끝까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치실과 함께 치간 칫솔을 같이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치실 사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아직 많이 어려우시다고요?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번 익히고 나면 나중에는 하고 난 느낌이 너무 개운해서 오히려 안 하면 찝찝할 정도로 치실과 친해지실 겁니다. 이렇게 관리하신다면 치아와 잇몸에 생기는 충치나 잇몸병을 매우 효과적으로 예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치과에 아예 안 올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정기검진과 스케일링을 받으셔서 조금 더 완벽하게 관리를 하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치과의사 찐이었습니다.